안녕하세요, 여러분. 철학 한입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아주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흥미로운 주제를 한입 베어 물어볼까 합니다. 바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음이라니 벌써부터 으스스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이데거는 이 죽음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부드럽고 자상한 저의 목소리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맡기고 함께 하이데거의 심오한 죽음 철학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이데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을 단순히 삶의 끝, 모든 것의 소멸로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은 우리의 삶 여정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때려야 뗄 수 없는 일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말이죠. 삶과 죽음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보통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고 외면하고 싶어 하는데 하이데거는 다르게 본 거죠. 그는 죽음을 삶의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삶 자체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죽음을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욱 선명해지고 유한함 속에서 무한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죽음을 이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중요한 결정을 한없이 유보하며 살지 않을까요? 우리는 끝없이 다음에, 나중에를 외치며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바로 이 유한성이 우리를 삶의 본질을 긍정적으로 고찰하고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죽음은 단순히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소중함과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왠지 모르게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결코 비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존재의 유한성을 직시하고 그 유한성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주는 말이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이데거는 이러한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의 자각이 우리를 허무주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서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로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현존재의 가장 고유하고 극단적인 가능성이라고도 표현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죽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어떤 사건으로 대체될 수도 없는 오직 나만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처럼 죽음이 지닌 각자성과 개인적인 책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나 자신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없으며 나 역시 누구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철저히 나 자신의 문제이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의 고유한 영역인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는 비본래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본래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본래적인 삶이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규범에 갇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유행에 휩쓸리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며 나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인가?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를 본래적인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다운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이데거가 강조한 실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타자로부터 분리시키고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므로써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흥미롭게도 하이데거의 죽음 철학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철학자 드라이퍼스는 하이데거의 죽음을 4가지 방식으로 해석했어요. 첫째는 삶이 끝나는 불가피한 사건으로서의 사망, 즉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사망과는 관련 없는 죽음으로 이는 특정 상황이나 가능성의 소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그만두거나 오랜 관계가 끝나는 것도 일종의 죽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삶의 구조적 특징으로 다루는 죽음의 형식화입니다. 이는 죽음이 단순히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세계 붕괴와 같은 죽음, 즉 세계 붕괴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종말론적인 상상처럼 들리지만 이는 우리 주변의 환경 변화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철학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이데거의 죽음, 철학이 얼마나 심오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우리의 실존과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철학이 단순히 어려운 개념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존 철학자들은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 죽음에 대한 본래적인 이해를 주체적인 승화로 이끌어내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넘어 죽음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재조명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는 노력인 것이죠. 죽음이라는 어둡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주제를 통해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각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이데거 철학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실존 철학은 죽음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고 그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깊이 탐구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죽음을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삶에 더욱 몰입하고 시간의 유한함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음을 삶의 동반자로 삼는 실존적인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에게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삶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국 죽음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모든 순간을 찬란하게 빛내주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하이데거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헛된 것에 매달리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삶의 유한함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이데거의 죽음 철학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가치들이나 습관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삶의 가장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취약하고 유한한지를 깨닫지만 동시에 그 유한함 속에서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어둠이 있어야만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죽음이 있어야만 삶의 찬란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은 우리를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고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이며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강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철학을 통해 삶의 유한성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고유한 의미를 찾아나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더욱 사랑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데거의 죽음 철학에 대해 한입 베어 물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죽음이라는 주제가 더 이상 무섭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사랑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철학은 이렇게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던져주지만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성찰은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을 직시하고 그 유한함 속에서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나설 용기를 줍니다. 이처럼 죽음은 단순히 어두운 종착역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더욱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철학 한 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